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는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했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더 나은 방안이 없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지난 제367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5분 자유반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법인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복지 정진에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기본 이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과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이 법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복구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한 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사무의 유형을 판단할 때는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기소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하여 시행 업무가 부과된 필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지방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가 있기 전과 최대한 유사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일상은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만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생활 영역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재 경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 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도내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6개 법인에 매년 총 1억 원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해당 법인은 사망장애 또는 중상해 등을 입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을 접수받아 범죄 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친 후 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사실 그동안 경남도가 범죄 피해자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현재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방식은 절차상 긴급 지원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처리 기간이 평균 30일 소요되어 사건 발생 시점부터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검찰 송치 후인 기소 단계나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 범죄 피해자임이 확정된 단계에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은 보호 지원의 적시성이 중시되는 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경제적 지원 등이 절실한 피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범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도내에서는 창원터널 유조차 폭발사고, 진주시 가자동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등 전 국민이 경악할 만한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 중 진주시 가자동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경우는 사건 당일 신속하게 범죄피해 지원 대책반이 구성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금 등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한 우수한 사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원터널 유자 폭발 사고의 경우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당시 유조차의 운전기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했지만 사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고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공적 지원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이유는 이와 같은 사례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을 보듯이 본 의원이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중요 사건 중에서 원칙적으로 구조금 지급 등이 불가한 친족관계의 범죄를 빼더라도 중요 사건의 발생 건수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현황의 수치는 차이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범죄는 각계각층의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며 범죄에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피해자 수행자의 인권 보호와 교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반면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경남도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는 해마다 늘어나는 범죄 피해자의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행 범죄 피해자 보험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지자체는 지원법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만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모호하거나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다른 경우 등이 발생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는 지원법인을 제재할 수 없는 즉 권한과 예산의 불일치라는 근본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보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의 초동 수사 자료 확인을 넘어서서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보조금 지급 담당 부서와 경찰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찰의 참여 이유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사건 초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고 어떠한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총괄 부서를 선정하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경찰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통합 지원 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경상남도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과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행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인에게 재정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별도의 목적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을 때에는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자치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우리 도의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이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완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생활 영역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경남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 지원하고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개선 방안들을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책무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범죄 피해자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위해 현재 경남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경남도와 유관기관 단체의 상시적 통합 지원 체계와 기소 단계가 아닌 사건 발생 시점부터 신속하게 범죄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장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의 경우 서울 관악구, 경기도 시흥시 등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장례비 및 위로금, 상담 및 치료비 등을 심사 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과 범위 등 기준을 정하고 이중 지원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경상도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기쁘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일상생활로의 신속한 복귀를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이 국가, 지방정부, 국민 모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보호 업무의 성격이 국가 사무냐, 자치 사무냐에 대한 구분은 변론을 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가 최우선해야 될 책무입니다. 기본법인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는 범죄 피해의 정도와 범죄 피해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장애 및 유족 구조금, 치료 및 생계비, 주거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며 아울러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꼭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 피해자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 도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6년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도내 6개의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매년 도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의 범죄 피해자 센터 예산은 한 해에 총 14억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 회원 수도 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에 안타까운 진주 아파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부지사를 총괄반장으로 진주시, 경찰청, 검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장례 지원을 위한 총괄상황반, 범죄 피해 지원반, 주거대책반, 심리회복지원반 등 총 4개 반에 27명으로 구성된 현장 범죄 피해 지원 대책반을 사건 당일 즉시 구성하여
아픔과 슬픔을 겪고 계신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도와 진주시는 병원 치료 시 같이 동행하고 심리 회복을 상담해주고 기초생활 수급 신청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팀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세대당 3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 의료 케어팀 4개를 4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복지 의료팀은 장례를 마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 대책반을 구성하여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가족들이 조속한 일상 복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우리도와 유관기관 단체의 상시적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에 법률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신변 보호와 제2차 피해 방지 등 특수성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업무는 검찰청 고유의 업무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무부 등록 단체인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방경찰청, 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등 9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도내에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 협의체에 우리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도 우리 도의 총괄부서와 경찰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피해 기소 시점이 아닌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신고가 되면 기소가 되기 전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138조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긴급 구조금을 지급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범죄 피해자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경찰청 등 초동 대형 수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검찰청 심의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긴급 동의로 사전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체계로 빠르면 3일, 늦어도 7일 이내에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주관 부서인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전국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의 통일성과 효율성 확보, 이중지급 내지 과잉 보호 문제의 발생 우려,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특수성, 즉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률상 구조금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신청기관이 경과한 경우 등을 대비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법무부의 그 2016년 4월에 법무부 직원들이 자발적인 기탁금 3천만 원을 통해서 만든 스마일 공익 신탁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현재 63명에 대해서 2억 8,5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충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며, 또한 지난해 진주 사건 때 우리 도와 18개 시군 모두 도민의 성금을 모아서 범죄 피해자 유족들에게 도민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총괄부서 및 도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총괄부서는 현재 별도의 지정 없이 현재 관련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몇 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입안 및 지원을 위한 자문 역할과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우리도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범죄 피해 지원에 관한 관련된 도정지대에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딱딱하게 제가 법을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법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저희 범죄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범죄 피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 제 주 요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그 경상도 범죄 피해 보호 조례의 성격이라든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현황이라든지 대법원 판례까지 이렇게 예를 들면서 사학대 지원을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어저께 도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볼 때 물론 제도적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 상위법 위배되지 않다면 또 조례에서도 저희들이 언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문제에서도 저희들이 1억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면서 그거는 결국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법무부만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지사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호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그 전제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범죄 피해자가 의원님께서도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셨지만 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나 심리 상담이 필요하고 또 2차 피해 우려라든지 그리고 신변 보호의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재난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가 갖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가장 그분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는 법무부 주관의 범죄 피해자 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범죄 피해자 센터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이번에 어쨌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 결과 기존의 범죄 피해자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 협의체 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 협의체에 포함되어서 함께 논의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협의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자문위원회가 다른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와 같은 것이 필요한지는 검토해서 계속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법무부에서 하는 스마일 공익 신탁위원회 같은 거는 사실은 그는 관이 주도하는 거 아니고 시민이나 법인들이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또 조례 개정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피해자들이 물론 성폭력 피해자는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범죄 피해자는 지원이 지금 좀 소홀한데 그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